안녕하세요. 나무카 클라스입니다. 이번 시간 비율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비율 분석은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상장된 기업인데요. 현대위아에 대한 비율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간단하게 현대위아 홈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소개를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과 공작 기계, 방위 산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액의 80% 이상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산업평균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서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카테고리를 분류하고요. 이 산업과 비교를 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재무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고요. 투자 기업으로서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아는 감속기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감속기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감속기라는 것은 이 전기차 및 연료 전지차에서 모터 속도는 감속하고 토크는 증대시켜 차륜으로 전달하는 기어박스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의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계 사업, 방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재무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은 차량 부품 사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감소가 되었죠. 단기말 매출액이 차량 부품 사업,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2019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2020년은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44기 거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부품 사업과 기계 사업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7.2% 매출액이 발생이 됐고요. 차량 부품 사업은 모듈 등 일부 저수익 사업을 축소해서 기계 사업에서 시장 전체적인 업황 부진 등의 침체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차량 부품과 기계 사업의 손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926% 개선된 1019억을 기록했습니다. 올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 사업은 전년 대비 개선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수익성 부진의 주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말 기타 영업외 손익 마이너스 525억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 외화 관련 손익 개선 등으로 전기 대비 232억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전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금융손익 개선, 지분법 손익 개선 등으로 인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트 자료를 통해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율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분석은 이제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계정 과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현대 위아의 비율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이 먼저 있는데요. 자산 자본 관계 비율 중에서 유동성 비율은 그 중에 이제 유동 비율이 있는데,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단기 채무가 있죠. 단기 채무.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평가하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 수익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유동 비율은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는 건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아서 단기 지급 능력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어떤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저해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현금 및 유동성 자산, 현금성 자산 중에는 현금화 속도가 늦은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있어요. 결국에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이 상품으로서 제품으로서 팔려야만 이것이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보다는 그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그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당좌 자산이 있는데 당좌 자산은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면은 당좌 자산이 나오고 이런 이제 당좌 자산이 유동 부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6.101%가 나왔는데요. 재고 자산과 그 자산의 비율이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산업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것은 이제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이것은 이제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얻은 자료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같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유동성 비율은 양호하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이제 비율이 있는데요. 레버리지 비율 중에서 이제 빛의 비율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62.75%가 있고 96.33%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약간의 이제 오차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과 그리고 자기 자본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본하고 또 이게 자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기 자본 비율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자기 자본은 비율이 이 정도다. 근데 자기 자본은 또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낮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이제 불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비율이 있는데요. 비유동 비율은 이게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거든요. 여기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유동 자산이 아닌 비유동 자산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기계 장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평균은 100%가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비유동 비율이 87.04%로 100%보다는 이하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있죠.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이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가 비유동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운용 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투하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게 됩니다. 통상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실제로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에 부족한 자금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단기 부채보다는 비교적 상환 기간이 긴 장기 부채로 조달하게 되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러한 의미에서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동 장기 적합률도 65.24%로 양호한 수준이 되겠죠. 레버리지 비율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 지급에 필요한 수익의 창출 용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이자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은 그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러나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낮죠. 100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불량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성 비율이 있는데요. 재고 자산의 회전율은 재고 자산을 얼마만큼 이제 회전시키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매출액을 재고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현금 등 당좌 자산으로 변화하는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일이기 때문에 그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회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 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재고 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는데요.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을 했지만 외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금화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높을수록 이제 양호한 건데 상대적으로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이제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거죠. 뭐 원자재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할 때 외상을 한 겁니다. 예, 지급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부채 중에서도 특히 매입 채무가 원활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을수록 결제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고 있지만 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어서 신용 매입 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의 압박 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 회전율도 함께 비교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으면 이제 양호하지만 이제 산업 평균보다는 이제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 회전율이 있죠. 비유동 자산 회전율은 이제 앞서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것들이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고정화 정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내용 연수가 있으면, 뭐 기계장치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감가상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이제 교체를 하는지,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산업평균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뭐 활동성 비율에 관한 그 지표일 뿐, 이것이 어떤 이제 수익성으로 뭐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많이 돌리는 것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총 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기업의 초안 총 자산의 운용 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총 자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을 알 수 있으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총 자산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는데 산업 평균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비율이 남아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손익 관계 비율로서 수익성 비율을 보면은 총자산 순이익률이 있어요. 흔히 ROA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 평균보다는 낮은데, 수익성 비율을 전체적으로 지금 5개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는데, 산업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 기업의 계획과 실적 간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영 활동의 평가나 경영 전략 수립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과 총 자산을 비교하게 되겠고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단기 순이익의 비율로 ROE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자산 구성 하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역시 산업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내있고요.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액에 대한 단기 이익을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 또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액, 다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에 관한 이제 지표이고요. 먼저 매출액 증가율이 있죠.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단기 매출액의 증가율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18%로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1926.12%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차량 부품과 기계 사업의 손익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데 이제 차량 부품과 기계 사업의 손익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계속 그 손익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있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나가는데 왜냐면 여기에 또 뭐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총 자산 증가율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근데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그 이제 자산 증가율의 감소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 증가율은 1.81%로서 자기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향후에 또 3월 말에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요. 22개 중에서 13개가 불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주식 그 주가가 자, 이러한 이제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업의 그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 위아에 대한 이제 비율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카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